우리가 그때 그 여름 워드롭에 대한 촬영을 끝내놓고 돌아가는 길에 겹치는 신발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해보자라고 내가 말을 한 거는 나의 기준, 너의 기준, 각자 기준이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 재밌으니까. 신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의 어떤 고르는 기준들이 있겠지만 너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100% 다 정확하게 모르잖아. 근데 알고 보면 나도 있고 너도 있어. 그렇다는 거는 뭔가 비슷한 기준에서 샀을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샀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이 컨텐츠를 한번 해보자. 내 기준 듣고 네 기준 듣고 자기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 저 사람들은 저런 생각하네,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골라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가젤 인도어지. 이 가젤 인도어는 가젤의 똑같은 모양의 아웃솔 컬러만 이렇게 노란색 러버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 거고, 일반적인 가젤은 이거 화이트 솔이지.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10년 전에도 신었고, 그리고 이제 와서 몇 년 전부터 신고 있는 거지. 근데 이 가젤을 다시 보게 되고 사게 된 계기는 구찌의 콜라보 때문이야. 굉장히 화려한 패턴, 플라워 패턴이라든지 뭐 기하학적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옷을 구성하는 되게 레트로적인 구찌에서 아디다스의 이 플랫한 이 스니커즈가 굉장히 그 전체적인 스타일링에 잘 어울렸던 것 같아. 구찌로 갔어 처음에는. 근데 가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비싼 거야. 100만 원대를 받는 거야. 내 마인드상에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 100만 원이 넘는 건 말이 안 돼, 이 스니커즈가 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아디다스로 가서 이 오지 가젤 인도어를 구매를 하게 됐고, 그 당시에 블랙, 블루, 레드 이렇게 세 컬러가 있었는데 나는 그냥 레드가 제일 눈에 들어와서 레드로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 근데 이 플랫하고 이 납작한 이런 스니커즈가 삼바를 시작으로 갑자기 아디다스가 막 오면서 아부몬 막 이런 말을 할 때야. 그러다 보니까 아디다스의 붐은 다시 온다. 그래서 아부몬이야. 그래? 그래서 아부몬 이러면서 뭐 삼바가 진짜 종전의 히트를 치지. 갑자기 막 블랙핑크 막 신고 나오고 막 이러면서 여자들 사이즈는 삼바는 구할 수가 없고 이미 삼바와 유사하게 생긴 이 가젤도 다 품절이야. 인도어는 그 중에서도 가격대가 더 높았기 때문에 뭔가 프리미엄한 느낌을 주긴 했지만 어쨌든 가젤도 다 품절이야. 근데 나는 운 좋게 이제 내 사이즈 남자 거여서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여자였으면 못 구했을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샀지. 벌써 2년인가 됐을걸? 산지가? 그렇지 않나? 2, 3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도 나오자마자 샀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매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가끔씩 잘 신어주고 있는 신발. 단점은 많이 플랫하기 때문에 키에 약간 컴플렉스가 있거나 내지는 이게 이 아웃솔의 두께가 너무 얇으면 사실 발이 아프거든, 오래 신으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좋지 않지. 이제 키에 대한 컴플렉스는 자기가 175던 180이건 자기가 이 힐의 높이에 불만족스러우면 안 신는 사람들이 있어. 절대적인 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작더라도 이런 힐 높이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컴플렉스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좋고, 약간 컨버스 정도의 힐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할 만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신발, 이 발이 들어가는 이 입구가 굉장히 큰 편이야 이거. 그래서 와이드 팬츠가 아니면 여기를 가려주는 게 조금 한계가 있어. 약간 좀 레귤러하거나 통이 작은 걸 입으면 여기 어딘가 이 턱과 이 구 어딘가 이렇게 걸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약간 보여지는, 그 애매하게 보여지는 그게 있어서 그게 단점이야. 그래서 나는 이것도 좀 반바지의 스타일링을 아니면 가급적 신어보라고 말하는 편? 그게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지. 장점은 그냥 예뻐, 화려하고 컬러감 좋고, 그냥 이 컬러 하나만으로도 포인트를 줄 수 있을 법하고. 나는 형하고는 좀 반대 케이스지. 원래 이 레드 가젤을 잘 신다가 약간 이거에 좀 소홀해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구찌 가젤을 산 케이스였어. 이거지. 이것도 나도 처음에는 형하고 똑같았어. 솔직히 이제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야, 이게 구찌 로고 박아놓고 가젤하고 똑같은데 그렇다고 100만 원을 받냐.
라는 생각 때문에 아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약간 좀 첫 번째 콜라보가 좀 성공적이었는지 두 번째 콜라보가 또 나왔는데 그때는 어페럴부터 해서 되게 라인이 풍성하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한번 구경이나 갈까 하고 갔는데 신발이 이렇게 DP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신어볼까? 그래서 신어봤는데 다른 신발이더라고. 착화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약간 쉐입도 얘가 좀 더 얄쌍해. 그래서 좀 더 난 마음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아까 좀 가까이 형이 보여줬지만 이게 소재가 벨벳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핑크랑은 또 다른 오묘한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잘하면 앞으로도 보기 힘든 컬러감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됐지. 인솔에 쿠셔닝이 있다. 되게 편해. 그리고 인솔 뒤에 구찌 로고가 있는데 완성도가 되게 확실히 높긴 해. 사실은 만약에 내가 가제를 신고 싶다라고 하면 고민은 항상 해. 근데 그냥 결국 난 이걸 신게 되더라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신고 즐겨 신고. 근데 나도 둘 다 있으면 이걸 신을 것 같다. 이게 되게 컬러감이 굉장히 오묘하네. 보랏빛으로 딱 해가지고 어디 진짜 없을 것 같이 생겼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만 원, 90만 원 더 내고 이걸 사라고 하면 난 이거 안 살 것 같아. 뉴발란스의 993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언젠가부터 시작해서 신발장에 빠진 적이 없는 신발이지. 나는 이게 뉴발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일 좋아하는 신발이야. 나는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항상 세 손가락 안에는 꼽히는 모델이고, 아이폰 처음으로 그거 발표했을 때가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2007년일 거야. 2007년에 이게 이제 스티브 잡스 운동화로 갑자기 그때 붐이 일면서 그때 처음으로 나도 이제 이걸 가진 거거든. 그러니까 2007년에 처음 가진 거니까 벌써 몇 년 전이야. 아무튼 엄청 오래된 얘기지. 근데 그때 알고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신는 건 992라는 거야. 근데 우리 그때는 다 이거라 그랬어. 너도 맞아.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근데 난 그때 그거 맞아 그랬었어. 그때 다 이걸로 알고 있었어. 그리고 다들 이거를 993을 스티브 잡스 신발이라고 했었어.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사신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전까지만 해도 뭐 예를 들면 나이키 포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주류로 컨버스도 많았고, 뉴발란스라는 거는 사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정말 소량으로 조금 갖고 있어 봤고 그 다음부터 또 잊혀졌는데, 그런 식으로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런 것들을 신어오다가 다시 이제 993을 접함으로써 2007년에 다시 이제 뉴발란스를 신게 됐는데 너무 편한 거야. 이 지금의 온러닝을 신는 사람들이 이거 정말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어 막 이런 말을 하잖아. 나는 처음 이걸 신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 딱딱하고 뭔가 버커나이즈 슈즈 같은 그런 뭐 컨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어오다가 갑자기 이걸 신었는데, 이거의 그 편안함을 정말 그때 느낌이 정말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편안한 느낌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10몇 년이 지나오면서 이 인솔에 대한 인솔과 이 미드솔과 아웃솔의 기술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거의 편하다 그러면 항상 언급되는 모델 중에 하나잖아.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이 되게 아재력 같은 느낌이 나잖아, 이 신발 자체가. 그래서 뭐랄까, 그냥 옷에 그렇게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뉴발란스를 접할 때 내가 993을 추천하면 무슨 이런 등산화 같은 신발을 사라 그래? 너무 못생겼어,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그런 감성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거 내가 감히 막 그래도 이게 막 좋은 거야 막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이런 어느 정도 약간 벌키한 신발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인데 아직도 992, 993을 안 신어봤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첫 번째로 이 993을 추천하는 그 사람이고, 992보다도 나는 993이 지금도 더 예쁘고. 나도야. 그리고 이게 텅이 두껍잖아, 크고. 이게 이 신발의 특징이자 하나의 어떤 아이코닉한 어떤 그런 이 텅을 갖고 있는데, 이게 두껍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슬림한 팬츠하고의 궁합이 어떻게 보면 좀 안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지. 이게 좀 덮어주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은 것 같으니까. 근데 내가 말한 그 2007년에 이걸 처음 접하고 2008년, 2009년으로 갈수록 하이탑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기억나지? 빅뱅 막 이런 거, 소녀시대 막 스키니, 그게 다 2008, 9년, 2010년 이럴 때야. 근데 그때는 이렇게 텅이 차라리 두껍고 요 안으로 바지통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했어.
하이탑 디올 같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었잖아. 어쨌든 그런 유행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또 그것도 그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법해. 그거는 그때 옷 트렌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난 이 993은 되게 스테디셀러로 좋아하고 지금도 미국 뉴발란스 공홈을 들어가면 코어 베스트셀러로 항상 등록돼 있고 그만큼 이게 뉴발란스의 최고 아이코닉한 모델 중에 하나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지금처럼 러닝이 유행하는 시대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러닝화로 봐도 되고 그래서 러닝화로서 활용을 해도 되고 패션으로서도 좋고 그래서 사실 이거 단점을 꼽을 만한 게 사실 잘 없어. 나는 이 텅이 두껍고 크다는 이유로 약간의 스타일링을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링에는 좀 방해가 된다 하는 분들 정도 제외하고는 크게 이게 단점이랄 법한 게 있나? 왜냐면 이렇게 생겼지만 또 되게 가볍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이 뉴발란스 993의 팬이지. 근데 확실히 그 주변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992에 대한 쉐입에 대한 인기가 확실히 더 많긴 하더라고. 993보다. 맞아. 그리고 일단 텅도 이렇게 두껍지 않거든. 992는. 맞아. 그리고 992에 만에 여기 특유의 그런 디자인들이 있잖아. 그거를 최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 더 많아. 훨씬 더 많아. 그거는 애프터마켓의 가격이 다 말해주고 있잖아.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993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인 거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네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긴 있구나. 그리고 아마 내 생각인데 향수가 있어. 어린 시절에 신던 신발이라는 그 향수가 있어. 그래서 그래. 그 어릴 때 992가 유행해서 992를 신어봤었다 내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떨지는 감히 예상하기 어렵지. 맞아. 나도 난 이거 지금 깨끗하잖아. 한 2년 전에 다시 산 거거든. 그럼 나도 이거를 2007년에 그때 이게 샀었어. 근데 사실 아까 형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때 그거를 사실 그때도 아마 이게 20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 가격이 맞아.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걸 취급하는 매장도 별로 없었잖아. 별로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를 대학생이니까 돈 모아가지고 겨우 샀지. 겨우 샀는데 사실 그때도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 패션의 아이콘은 아니잖아. 그래서 내 기억으로 이 신발이 그렇게 인기를 못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우리가 그래도 나름 패션 학과를 나왔는데 이걸 내가 학교에 신고 가잖아. 아저씨 신발을 신고 다니냐라는 말을 사실 그때 되게 많이 들었었어. 근데 나는 너무 좋았고 편했고 그래서 잘 신었는데 이제 오래됐잖아. 사실 얼마 전까지도 이걸 다시 사기 전까지도 그때 2007년에 샀던 993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다 떨어져 아웃솔이 나갔지. 경화가 돼가지고 가수분해가 되면서 이게 가루가 다 떨어지더라고. 이게 고무라서 사가서 그래도 갖고 있다가 신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항상 하는 게 이제 우리 와이프는 어떻게 보면 나처럼 그렇게 옷을 막 좋아하진 않잖아. 항상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와이프를 항상 사줘. 그래서 내가 와이프 993을 다시 사주면서 내 것도 새 걸로 다시 샀지. 근데 이거 지금도 잘 신는데 사실 내가 최근에 거의 이제 사무실에만 앉아 있으니까 신어도 계속 깨끗함이 유지가 되더라고. 그래서 좀 지금도 좀 깨끗하게 신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또 오래돼서 경화가 되고 낡는다, 그럼 난 이건 또 다시 살 것 같아. 나도 이거 다시 살 거야. 그러고 보니까 나는 이제 가수분에 대해서 없어지고 잠깐의 텀이 있을 때 이거 다시 사야 되는데 하던 와중에 이거 네가 사줬다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네. 이거 생일 선물로 내가 사줬지. 맞아. 이건 다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맞아. 이건 네가 사줬어. 있어 없어? 요즘 다시 뉴발란스 잘 신는 것 같은데 이거나 사라. 왜냐면 그때 내가 993을 사려고 하다가 더 먼저 그 아멜리온도르 콜라보된 그 990 이런 거를 더 사고 있었어가지고 이거가 조금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리고 있었어. 근데 결국 봐봐. 지금은 이걸 훨씬 더 많이 신거든. 아멜리온도르들 오히려 더 안 신어 지금. 이걸 더 많이 신지. 아무튼 993은 그만큼 클래식한 뉴발란스의 아이코닉이고 우리가 그만큼 추천하고 좋아하는 모델이다. 에이스 스니커즈지. 우리 때는 이걸 김정은이라고 불렀거든. 김정은 스니커즈. 구찌 김정은이라고 불렀어.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요즘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어린 분들한테 되게 하입되고 있대. 그래? 그 드라마가 다시. 아무튼 그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김정은이 굉장히 가난한 파리의 유학생으로 나오는데 정작 신발은 구찌, 백팩은 프라다 메고 나와서 이제 대중들이 이게 뭐냐 막 이런 말을 했었지. 그때 이제 이 스니커즈를 신고 나왔을 때 굉장히 이게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 구찌의 스니커즈가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구찌 스니커즈다, 루이비통 스니커즈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아이코닉한 이 자카드가 다 이렇게 발려있는 스니커즈들이 많아. 굉장히 과하단 말이야. 이거는 어쨌든 그런 자가드로 쫙 발려있는 그런 화려한 패턴이 아니라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이들만의 아이코닉한 이 삼색 띠 정도만 딱 둘러져 있는 스니커즈였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파리 연인이 아마 내 기억에 2003년 뭐 4년 뭐 이럴걸? 난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 정도일 거야. 굉장히 되게 옛날이야. 근데 그때 이후로 이거를 산 이후에 나 이거 신발장에서 빠져본 적이 없어. 나 이거 한 3번째인가 4번째 산 걸 거야. 그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럭셔리 브랜드에서 스니커즈 딱 하나만 가져야 된다. 난 무조건 이거야. 그래? 이거 정도야? 진짜 1순위야. 무조건. 왜냐면 나 이거 뺀 적이 없어. 근데 럭셔리 스니커즈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최근까지 하입됐던 거는 발렌시아가라고 볼 수가 있잖아. 너무 과하지. 물론 그 과한 맛이 있어. 그래서 나도 갖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럭셔리 스니커즈 중에 단 하나만 가져라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러면 3X라지 10X라지 절대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조용한 말 그대로 좀 콰이엇 럭셔리한 그런 스니커즈의 느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스타일링에도 다 받아줄 만큼 범용성이 넓은 심플하면 결국 범용성이 넓어. 너도 이거 절대 안 샀잖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파리 연인이 하고 그럴 때는 학생이었죠. 고등학생이었잖아. 돈이 어딨어. 그래서 사실 이건 뭐 나도 모아서 산 거야. 관심도 없어. 모아서 살 수 있는 수준도 아니야 이거 고등학생이. 좀 비싸긴 했어. 사실 이거 아예 어쩌다 갖고 싶다라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나는 추억이 아예 없지. 근데 원래 내가 이게 한 3, 4년 전인가? 그때 이제 내가 완전히 100% 그 모던 스타일의 옷만 입다가 조금씩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할 때 이제 형이 그때 이제 내 생일쯤이 됐을 때 나한테 선물을 골라라 이랬는데 내가 그때 못 고르고 있을 때 형이 나한테 야 요즘 네가 그래도 좀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 스타일엔 이게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고를 거 없으면 그냥 내 맘대로 산다 하면서 형이 나한테 이거를 그때 매치스에서 주문을 해서 보내버렸지. 그래서 난 이걸 받았는데 사실 만족하고 되게 잘 신었어. 지금도 잘 신고 있고. 이게 그냥 럭셔리 스니커즈 중에 내가 볼 때 최고의 스니커즈야. 정말 모자람 없고 과하지 않고 그냥 이거 신었다고 날티나지도 않고 딱 좋은 그런 최고의 스니커즈라고 나는 생각해. 그 다음에는 구찌의 홀스빗 로퍼, 그리고 홀스빗 로퍼의 다양한 모델들 중에서도 가장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1953 모카신 홀스빗 로퍼. 나 어린 시절에는 폴로의 니트, 빈폴의 니트, 그리고 지오다노의 면바지, 그리고 그 신발을 이 구찌의 홀스빗이나 페라가모의 제네바를 신는 어떤 그런 뭔가 정형화된 그런 어떤 이 딱 그 멋진 남자의 패션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구찌의 홀스빗이라는 걸 처음으로 접했고 그 기억으로 인하여 이걸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끈 거는 미켈레의 조르단이지. 이렇게 미켈레의 조르단이 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소 클래식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조르단은 정말 모던하고 컨템포러리한 그런 착장에 너무 예쁜 그런 쉐입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블로퍼라는 게 처음 나왔지. 뒤축을 접어서 신을 수 있고 막 여기 이제 퍼가 달려 있고 그런 그 이제 홀스빗의 장식에 달려 있는 신발들이 확 불이 다시 붙으면서 이제 나도 다시 망가져 있는 홀스빗을 정리하고 다시 드렸지. 내가 너한테도 이거 드리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지. 이것도. 그랬지.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아까도 그 에이스, 구찌 에이스 얘기할 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원래 사실은 그 모던 스타일을 되게 오래 고수했잖아. 절대 난 이거에서 스타일을 바꾸지 않을 거다라고 고수를 했는데 형은 나한테 자꾸 이걸 추천을 했고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그 내 스타일이랑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나도 처음 드린 게 조르단이었잖아. 조르단을 들여서 그건 진짜 잘 신어서
집에 아직 있어. 그리고 거의 그냥 이제 다 낡았지. 그럼에도 지금도 잘 신어. 그리고 은근히 그게 약간 좀 클래식한 쪽에도 나름 어울려. 아, 그게 그거 되게 우아해. 왜냐면 내가 그걸 보고 오 이렇게도 신을 수 있어라고 느꼈던 게 이제 와이프랑 이제 해외 여행을 갔는데 런던을 갔는데 되게 그 옷 좋아하는 스타일리시한 여성분들이 되게 무심하게 되게 입고 그걸 딱 신고 있는데 그냥 뭐 약간 한국에서 그 신발을 신는 스타일하고 다른 느낌이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 데미지 있는 막 청바지에 그냥 툭툭 신고 나가잖아. 그래서 그냥 되게 다시 봤지. 그리고 그거를 잘 신고 있다가 아까처럼 그때가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도 이제 이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야 1953 막 캠페인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이걸 다시 드리려고 했었던 그 한 2, 3년 전쯤에는 이게 한국에서 정식 수입을 안 했어. 이거 안 해. 근데 이게 형도 신어봐서 알지만 이게 형태감이 되게 딱딱하고 이게 좀 작게 나왔어. 일반 구두나 운동화보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신어보고 사야 된다라는 평을 많이 들어서 내가 이거를 매 시즌마다 매장에 가서 혹시 1953 있어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몰라. 그게 뭐예요? 그럼 내가 사진 찾아서 보여주면 직원들이 막 뒤져. 그러면 이거 저희는 수입을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맨날 가서 물어봤어. 근데 어느 한 2년 전쯤에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 막 뒤지더니 매장엔 없는데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선 주문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 근데 그때 보니까 무료 반품 교환이 돼서 그럼 이제 한번 주문을 해봐도 되겠다 라고 해서 그때 샀지. 근데 역시나 잘못 사서 한번 사이즈 교환을 했어. 아, 그래? 그래서 크게 샀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때 들여서 잘 신고 있지 지금도. 이게 구찌에서 아까 에이스 스니커즈와 함께 지금 구찌를 얘기하고 있지만 구찌에서 신발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면 이거야. 이게 넘버원이고 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에이스 정도가 되겠지. 네가 1953 아까 그 에피소드 얘기해서 그랬는데 나도 이거 신고 가잖아? 그러면 그때 이제 직원들이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었어.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외국에서 그냥 샀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 형 미스터 포터에서 샀어. 그러니까 결국 나도 안 들여주니까 조금 더 오래 그리고 클래식한 형태를 찾으신다면은 이런 모카신 형태로 돼 있는 이 1953 클래식 로퍼를 사는 게 좋고, 그리고 나는 이것보다는 좀 와이드한 슬랙스라든지 조금 더 컨템포러리하게 입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냥 아직도 조르단이 더 예쁠 수도 있지. 그리고 사실 착화감으로 놓고 보면 조르단이 훨씬 편해. 근데 위에 가죽이 부드럽잖아. 근데 조르단은 이 아웃솔이 이거보다 더 얇아. 거의 맨발이지. 이것도 지금 2cm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 이것도 되게 이 굽이 낮단 말이야. 되게 낮은 플랫한 형태의 로퍼야. 로로피아나의 썸머워크. 이거는 아웃솔이 이렇게 러버 형태로 돼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형태고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편하기 때문에 여름에 굉장히 좀 찝찝하지 않게 잘 쾌적하게 신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 각 잡고 구두 신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뭐랄까 훨씬 더 내추럴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여름용의 로퍼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아이템이라고 보고 있고, 나도 여름에 되게 잘 신고 있어. 근데 나는 사실 이 모델명 자체가 썸머워크잖아. 그래서 이런 형태감이 여름에 잘 어울린다고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뭐랄까 여기에 양말이 들어가고 긴 바지가 들어가는 형태의 스타일링을 할 때는 이건 없어. 나에게. 그래서 나는 이거는 무조건 페이크 삭스와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바지도 어느 정도 짧거나 아니면 반바지 이런 형태의 스타일링을 할 때만 이 썸머워크를 신는 편이야. 데님 이런 거랑은 한 번도 스타일링 해본 적이 없어.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되게 편하다. 그러니까 로퍼를 못 신을 거야. 이게 막 이거에 발이 들어가 버리면 길들여져 버리면 사실 로퍼라는 게 되게 불편할 수 있지. 특히나 여기가 이렇게 한 겹짜리로 된 것들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리얼 로퍼로 해서 이렇게 딱 정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들은 사실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여름에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편하지만 또 나름 이런 뭐랄까 약간은 포멀한 형태라고 해야 될까? 조금 그런 형태를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그런 계절적인 한계성이 있다고 나는 봐. 나는 이거 겨울에는 진짜 잘 어울리는 형태라고 보지 않거든. 그리고 겨울에 신을 거는 이제 그 오픈워크가 있잖아. 긴 거. 목 좀 높은 거. 그치. 그게 이제 계절을 조금 더 어. 커버할 수 있겠지. 그래서 뭐 그렇고 이건 네가 나한테 사라 그래서 단다 내가 이걸. 그치. 형 왜 없냐? 이게 없으면 안 된다. 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었지. 나는 원래 훨씬 더 갖춰져 있는 로퍼들을 신었잖아. 그리고 그건 이미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나는 사실 이런 형태라고 하면 그냥 보트 슈즈를 신어버렸지. 근데 네가 자꾸 이거를 나한테 사라. 그리고 이 쉐입이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러실 수 있거든. 많이 나오지. 이거를 오마주한 거라고 보면 돼. 다. 마시모도띠 얘기 내가 내 채널 많이 하는데 마시모도띠 가면 그냥 이게 있어. 똑같이 생겼어. 근데 마시모도띠야. 근데 어쨌든 이 형태의 이 신발은 로로피아나의 서머워크를 대부분 오마주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로로피아나의 아무튼 굉장히 편안한 그러니까 로퍼를 대용할 수 있는 신발이라고 해야 될까? 잘 신고 있어. 여름에 되게 좋지. 나도 이거는 옷이 두꺼워지기 전까지만 신어. 근데 난 긴 바지에도 잘 신거든. 대신 양말을 안 신어도 되는 수준의 날씨까지만. 그래서 나도 이건 양말에다가는 절대 안 신고 그렇게 신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이걸 사게 된 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남성분들도 이걸 되게 많이 신지만 그 로로피아나의 썸머워크의 인기는 여성용으로 먼저 왔잖아. 여기 앞에 참 달려있는 참 거? 달려있는 거 되게 오래전부터 먼저 왔잖아.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때 내가 100%의 모던 스타일의 코디를 입고 있을 때였는데, 사실 내 와이프는 내 그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너 와이프가 나한테 맨날 얘 패션 좀 바꿔놓으라 그랬잖아. 바꿔놓으라고 막 그랬었지. 근데 클래식하게 이게 뭐냐면 바꿔놓으라고. 내가 그때 그 편하게 신을 신발을 내가 사주고 싶어서 로로피아나 매장에 데리고 가서 이제 와이프 거를 사주는데, 나는 사실 그때 이게 내 스타일 전혀 아니었어. 그렇지, 완전 근데 아니지. 와이프가 사주면 옷을 바꾸겠지라고 하면서 강제로 나를 이걸 신기더니 사줬어. 아 그래? 그래서 사실 이게 한 반년 넘게는 약간 애물단지처럼 신발장에만 있었지. 근데 뭐 당연히 내가 치노 팬츠를 하나씩 사고 뭐 이러기 시작하면서 되게 즐겨 신게 되는 신발 중에 하나고, 그래서 나는 이걸 되게 지금 가격 대비에 되게 좋은 가격에 샀었어. 지금 보니까 이게 공홈에서 130만 원이더라고. 근데 나는 이거 90만 원대인가? 그때 샀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 되게 즐겨 신고, 사실 이거는 색깔별로 다 갖고 싶어. 이 신발은 너무 편해서. 나는 이거, 그리고 구매를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난 이거 블랙, 브라운 같은 색깔 사지 말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블랙, 브라운 물론 사도 돼. 근데 블랙이나 브라운은 로퍼, 정식 로퍼에서 많이 경험하고 결국은 남자라면은 드리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로로피아나의 썸머워크만큼은 여름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슈즈라고 보고, 조금은 색깔이 멋진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이것도 지금 보면 되게 오묘한 컬러야. 약간 그레이 블루라고 해야 되나? 그런 컬러감이고, 로로피아나가 소재로 어떻게 보면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는 회사잖아. 근데 그런 회사가 가죽의 컬러를 표현해내는 이 능력이 엄청 좋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컬러를 자칫 잘못해서 컬러를 조금 잘못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이 컬러를 표현해내는 이 가죽 바탕 자체가 퀄리티가 낮거나, 그러면 이게 발색이 되게 안 좋게 나타날 수 있거든. 예쁘지 않게. 근데 얘네들의 로퍼들은 컬러를 보면 다 반할 수밖에 없어. 너무 아름답게 컬러들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갖고 싶고, 그래서 조금 여태까지 이런 컬러감을 경험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거에서만큼은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나도 이거를 지금 내가 이 썸머워크를 사실 나는 하나를 더 드리고 싶어서 맨날 보고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거는 그 청록색이야. 근데 내가 사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처음 살 때도 지금 같은 옷 스타일을
입고 있었다면 이 색을 안 샀을 거야. 그치.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이런 색이었어. 그래서 이걸 샀었는데 뭐 이 색도 예쁘고 너무 좋은데 나도 이 썬머크는 이제 매장에서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거 보면 오히려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을 살 때 많이 선택하는 일반적인 색깔보다 그치. 다른 색깔에 훨씬 눈이 갈 거야. 막 핑크 같은 거. 되게 예뻐. 겹치지 않는 것 중에 추천할 만한 것 두 가지씩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나는 뉴발란스의 M990이라고 하는 이 모델을 추천하고, 내가 이 M990 같은 경우는 뉴발란스의 전 모델 중에 넘버 원으로 꼽는 슈즈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그만큼 이게 굉장히 쉐입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이거는 그 런닝화 같은 그런 쉐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불호인 사람도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쉐입적으로도 예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쿠셔닝도 좋고, 그리고 이거는 이 솔도 어느 정도의 두께가 있어. 그래서 약간의 키높이 효과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렇게 2cm밖에 안 되는 그런 힐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 힐컵도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발도 되게 잘 감싸줘.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잘 알맞게 딱 돼 있는 형태라서 어떤 바지가 오더라도 잘 받아주고, 그리고 메이드 라인이야, 이 역시도. 그래서 메이드 라인 중에 990 중에 가장 내가 좋아하고 추천하는 그런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574와 996 중에 996하고 좀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 왜냐면 쉐입이 날씬해. 574는 좀 똥똥하잖아. 그래서 996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996보다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신발을 원하고, 이건 지금 비브람 솔이 적용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이걸 추천하고, 그리고 나 다 필요 없고 뉴발란스에서 이렇게 돼 있는 신발 중에 하나만 사고 만족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M990을 추천하지. 이거는 사두면 아마 이것도 신발장에서 빠질 일이 없는 신발이라고 나는 얘기하고, 이게 결국은 내가 이거는 좀 여러 명한테 전파도 했지. 그만큼 신으면 만족스럽고 996이나 574에는 좀 없는 감성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내 채널에서 아마 그레이를 한번 소개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블랙도 갖고 있고, 그래서 가장 뉴발란스에서 내가 좋아하는 모델이야. 사실 뭐 러닝화나 뭐 스니커즈류 같은 것들은 사실 뭐 추천을 많이 해주는 유튜버도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이 지금 못 사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름 되게 내 채널도 아니지만 진짜 고심을 해서 가져왔거든. 그게 뭐냐면 형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약간 좀 요즘의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보다 자기의 취향대로 약간 좀 맞아. 자연스러운 멋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살 수 있으면서 약간 그런 거에서 내가 최근에 되게 잘 신는 신발을 골라서 갖고 와봤어.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키톤의 스니커즈야. 이게 키톤인데 사실 나도 이걸 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거 정식 매장에서 산 건 아니야. 정식 매장에서 산 건 아닌데 내가 생각했었던 키톤의 가격이 아니더라고. 아, 좀 저렴한 편이야? 그래서 그냥 뭐 말해도 상관없겠지. 그 프리미엄 스니커즈 같은 데에서 30만 원대면 살 수 있어. 아, 그래? 그래서 나도 이거를 30만 원대에 구매를 했고 이게 매년 나오는 것 같더라고. 컬러가 추가가 되면서. 그래서 이거는 정말 편해. 근데 사실 이게 뭐 메쉬 소재라 약간 여름 한정으로밖에 못 신는 신발이긴 한데, 이게 약간 나이키의 플라이니트 느낌이다. 비슷해. 정말 편하고 그리고 이게 되게, 그래서 여름에는 거의 진짜 이것만 신어. 메쉬 타입이고 이거 질감이 보일라나? 질감 보이겠다. 얘기해줘. 그래서 이것만 신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른 색깔도 되게 많이 사고 싶고 그래서 고민 중이야. 나름 편하게 입고 싶은데 약간 뭔가 너무 어떻게 보면 그 흔히 말하는 어린 스타일링이 아닌 느낌으로 입고 싶을 때 되게 추천하는 신발이고 그래서 너무 좋아. 굉장히 만족해. 그 착화감의 편함이 정말 편해. 그 스포츠 브랜드에 빗대줘. 993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래도 996 정도는 된다. 996 정도 된다. 996 정도의 편안함은 나온다.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약간 이러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스니커주류들이 딱딱하지. 대부분이 약간 구두 베이스의 스니커주로 나와서 진짜 불편하잖아. 부테로 이런 거 진짜 단단해. 근데 이거는 편해. 진짜 편해. 나는 두 번째로 추천할 거는 파라부트의 미카엘이라는 모델이야.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근본이라고 해야 되나? 이 근본이라는 패션을 추구하는 거에 클래식이 있잖아. 그리고 클래식이 있고 아메카지라는 장르가 있잖아. 근데 보면 클래식을, 그러니까 약간 럭셔리 클래식이지. 럭셔리 클래식과 아메카지와 이 둘이 좋아하는 신발이 좀 달라.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메카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에드워드 그린을 신지 않지. 그리고 뭐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오로라 슈즈 같은 걸 좋아하지 않잖아. 근데 이상하게 이 파라부트는 이 양쪽에 있는 사람이 다 좋아해. 그런 좀 독특한 류의 신발이야. 그래서 사실 파생이 돼서 더 넘어가다 보면 JM 웨스통도 비슷한 포지션이거든. 아메카지를 입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해.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좀 양쪽에 다 사랑을 받는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브랜드 안에서 물론 아비뇽과 뭐 샴보드 이런 다 굉장히 다 매력적이고 난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미카엘을 추천하는 이유는 정말 독보적인 쉐입과 디자인 때문이야. 그리고 러버, 이 러버솔, 뭐 파라부트의 러버솔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이 뭐 편안한 걸로 유명하고, 노르위전 제법이라 그래가지고 좀 제법이 좀 독특해. 이건 나중에 구두 관련된 컨텐츠를 찍을 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좀 이런 독특한 이런 아웃솔의 이런 만듦새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은 그 아메카지와 클래식한 차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양쪽으로 교집합이 만들어지지만, 컨템포러리를 입는 사람들도 이거 되게 잘 어울리게 신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일단 그거에 대한 방증을 찍어준 사람이 G드래곤이야. GD가 한 10년도 넘었지. 거의 그쯤 됐을 거야. 그때쯤에 라프시모스 코트 알지? 아, 뭔지 알겠다. 그 라프시모스 베이지색 코트 딱 입고 스털링 루비 콜라보 그걸 거야. 청바지 딱 입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딱 커팅된 청바지에 파라부트를 신고 있는 그 착장이 있어. 그때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이거 미카엘이고, 그리고 무슨 색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 블랙인지 브라운인지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 아무튼 요 모델이란 말이야. 그 정도로 이걸 이런 장르에서도 예쁘게 신을 수가 있네? 라고 느꼈고, 그 당시에 이제 네가 나한테 막 형은 이거 사야 돼 하면서 막 밀었던 브랜드가 르메르야. 맞아. 그래서 우리 막 에딕티드에서 르메르 막 그때 카프탄 코트 막 그거 막 사라고 막 기절시킨다, 막 지갑에서 카드 뺏는다, 막 이런 난리를 치는 시절이었거든. 근데 그때 보니까 이거 르메르 같은 그런 루즈한 컨템포러리 장르하고도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몇 년 후에 콜라보를 하더라 둘이. 그래서 맞아. 르메르 이게 있어. 르메르와 콜라보한 이 모델이 있어. 그래서 이 모델은 정말 장르를 불문하고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든지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어떤 신발인 것 같아. 되게 독특한 디자인. 그래서 아메카지 장르에 있든 클래식한 장르에 있든 컨템포러리한 장르에 있든 어떤 장르에 내가 옷을 입던 간에 다 잘 어울리는, 그렇게 스타일링 할 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되게 추천하는 신발이야. 그리고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굉장히 밝은 마룬이라는 컬러 있거든. 그거 말고 블랙이나 카페라고 하는 다크한 브라운이 있어. 그 두 개가 옷에 코디를 활용하기는 훨씬 쉬울 테니까 그 두 가지를 시작으로 한번 스타일링을 시작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난 블랙을 갖고 왔지. 나는 뭐 나 같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로퍼나 아무튼 구두류를 거의 아예 안 신잖아. 없어. 그냥 나는 없어. 나한테 있어서 구두는 유일 어떻게 보면 그 1953 홀스비 로퍼 하나밖에 없는데, 이번에 하나 샀잖아 그래도. 아무튼 근데 이제 없는데, 대신에 이제 내가 스니커즈 이제 치노 팬츠를 되게 많이 즐겨 신잖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매칭할 신발의 옵션이 많지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신발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반복적으로 너무 자주 신다 보니까 낡아서 그렇게 코디할 만한 신발을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어. 다 돌아다녀보고 막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무리해서라도 사볼까 하고 비싼 브랜드도 다 가보고 했는데 없더라고. 근데 이제 아울렛에 갔는데 제냐 아울렛에 트리플 X가 들어왔더라고. 아, 이거 아울렛에 빠졌어? 있어. 아, 그래. 그리고 컬러별로 있고. 이거 되게 유명한 신발이야, 제냐에서. 그래? 아무튼 뭐 언제부터 나온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예뻤어. 그리고 일단은 그 아울렛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생각만큼 그렇게 막 조금 무리하면은 그래도 시도해볼 만하다. 얼마야? 한 번 사면 잘 신으니까 내가 70얼마인가 80얼마에 살 거야. 너무 비싸네. 비싸지만 어찌됐건 나는 한 번 사면 계속 신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사고 어차피 뭐 다시 신발 안 살 건데 좀 제대로 된 거 좋은 거 하나 사자 라고 해서 와이프도 허락을 해줘가지고 사게 됐지. 그래서 정말 만족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사실은 한동안 트렌드가 되게 좀 약간 그 눈에 보이는 이런 걸로 가면서 무슨 브랜드마다 가면 나 무슨 브랜드 막 약간 이런 신발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치. 개성들이 강하지. 근데 이제 살 게 너무 없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무슨 브랜드인지 티도 안 나고 그냥 나의 만족에 되게 내 스타일에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스타일로 나왔다 보니까 신어보니까 착화감도 편해. 그리고 이게 일단 끈도 없잖아. 이게 트리플 X 모양이 이게 밴딩이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트리플 신고 스티치지. 트리플 스티치. 신고 벗기도 너무 편하고. 그래서 그냥 되게 만족하면서 신고 있어. 이거는 사실 출근할 때 사무실용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 정말 편해.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이게 약간 이렇게 로퍼와 어떤 스니커즈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어. 이 끈 묶는 부분이 좀 되게 독특하기 때문에 좀 숨어 있지, 끈이. 이렇게 돼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안에서 그 어찌됐건 포멀함을 유지시켜주는 약간 그러한 스타일의 신발을 찾다가 없어 일단 별로. 그래서 일단 이거를 사게 됐고 너무 만족해서 신고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됐고 추천을 하고 싶었고, 사실은 뭐 형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 그 패션의 그 씬에서 좋은 물건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빨리 품절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리셀가가 붙느냐에 대한 걸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 난 그게 너무 싫거든. 그리고 그거라고 난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약간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좀 고른 것도 있고 한 번 사면 몇 년이 지나도 내가 상태만 유지하면 오래 신을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추천을 한다고 했을 때 최고의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 쪽에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네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트렌드에 예민해서 요즘 온러닝이 유행이래, 온러닝, 살로몬이 유행이래, 살로몬, 이제 이런 사람들이 물론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기준을 갖고 싶고, 왜냐면 워드롭을 이거 채널 보고 옷을 보는 기준이 바뀌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내가 그러면 우리의 기준을 얘기해보자, 그래서 내가 그거 기획한 거거든. 신발도 우리의 기준이 있잖아. 다 각자의 기준이 있는데 똑같은 게 마침 있어.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걸 샀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자기가 적용했을 때도 괜찮겠다라는 어떤 우리의 기준을 공유하는 느낌? 그래서 찍게 됐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거 해야지. 자, 여기서 끝냅시다.